안녕하세요. 석권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국비 류은하쌤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 3단원 엉킨 삶의 실타래를 푸는 지혜, 음악실 사용과 관련된 협상 수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협상 대본을 추가로 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전시의 공간을 빌려라 라는 협상 영상을 보고 협상 대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택배 차량 아파트 단지 내 진입을 허가해 주세요 라고 하는 협상 영상을 본 다음 협상 대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영상과 관련된 학습지와 대본은 이미 에듀위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작성한 학습지, 그리고 이번 시간에 작성할 학습지 두 장을 모두 사진을 찍은 다음에 에듀위드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공지사항과 에듀위드 과제 제출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시의 공간을 빌려라 협상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고등학교의 상우는 교내 사진 동아리의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아름다운 웃음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기로 한 상훈의 동아리는 전시회 장소를 찾던 중 땡땡구청에서 강당을 무료로 빌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상훈은 강당을 빌리기 위해 직접 땡땡구청을 찾아가 땡땡구 공무원과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 고등학교 1학년 박상우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사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름다운 웃음이라는 주제로 사진 전시회를 열려고 합니다. 전시회를 할 장소로 구청 강당을 빌리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학생 동아리라면 학교에서도 전시회를 열 수 있을 텐데 굳이 구청 강당을 전시회 장소로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번 전시회는 우리 학교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했거든요. 그래서 전시회 장소로 학교보다는 구청 강당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해 강당을 토론회나 교육 행사, 주민 모임 등의 주민 공동체 활동 장소로 빌려드립니다. 하지만 특정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상업적인 행사에는 강당을 빌려드리지 않습니다. 구청이 가진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고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먼저 그 사진 전시회가 어떤 성격인지 알아야 강당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고등학생인 저희가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주제로 직접 찍은 사진을 전시할 거예요. 학업 때문에 힘들고 지친 고등학생들에게 힘을 주자는 의미도 있지요. 학업에 지친 고등학생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자는 내용만으로는 전시회의 공공성이 좀 약합니다. 공공성 측면에서 좀 더 내세울 것이 있다면 우리 구의 사업으로 소개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있습니다. 학생들이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학교 사진 동아리 누리집에 올리면 한 장당 일정 금액이 모금됩니다. 그렇게 모금된 돈은 세모세모 어린이 재단을 후원하는 데 사용할 거예요. 이 정도면 전시회의 공공성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누리집에 사진을 올리면 후원금이 모금되고 그것으로 세모세모 어린이 재단을 후원한다니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면 사진 전시회를 우리 구의 사업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잘 되었네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 동안 전시회를 열 예정인데 그때 강당을 빌릴 수 있나요? 그건 곤란합니다. 다음 주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열릴 예정이라 강당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저녁 10시까지, 주말에는 토요일 저녁 6시까지만 강당을 사용할 수 있고 일요일에는 강당을 운영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 구에서는 다른 주민 및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 개인 및 단체당 최대 1까지만 강당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전시회를 진행해야 해서 평일에는 저녁 6시 이후부터 3시간씩 강당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시를 하기에 이 일은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전시회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는 강당을 사용하는 행사가 없고 아직 다른 단체에서 강당을 빌려달라고 신청하지 않았거든요.
학생들이 강당을 빌려 쓰는 시간이 짧기도 하니 이를 고려해서 3일간 강당을 쓸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전시회 날짜를 바꾸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전시회 기간이 4일에서 3일로 줄면 관람객이 적어질 수 있어서 저희에게는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지역 주민에게 홍보해 주실 수 있나요? 전시회를 홍보해 달라고요? 네. 전시회를 여는 3일 동안 최대한 많은 관람객을 모으고 싶은데 학생들인 저희로서는 지역 주민에게 전시회를 널리 알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요. 저희도 업무로 바쁘기는 하지만 전시회의 성격이 좋고 공공성도 충분하니까 홍보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있으니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럼 구청 일정에 맞춰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 강당을 빌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전시회는 우리 구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기회이므로 저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 방식을 더 논의해 봅시다. 저도 동아리 사진 전시회를 열 공간이 마련되어 기쁩니다. 구에서 홍보를 도와주신다면 성공적인 전시회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음에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보았는데요. 어떤가요? 내용이 기억이 나나요? 아마 한 번 보아서는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 번 더 보거나 혹은 에드위드의 선생님이 대본 전체를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을 인쇄한 상태에서 선생님이 학습지를 어떻게 작성했나, 어떻게 이 협상을 분석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학습지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요. 선생님과 함께 따라오면서 하나하나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협상이 필요한 문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사진 동아리 전시회 장소를 찾던 상우가 땡땡구청에서 강당을 무료로 빌리고 싶어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이전에 음악실 사용 협상과 달리 사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네, 사진 전시회가 공공적 목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됐죠. 만약에 사진 전시회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대여해 줄 수 없다라고 구청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호 측이 사진 전시회가 공공의 목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 협상은 여기에서 결렬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드러나는 협상 대본이었죠. 그럼 첫 번째 상호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고등학생의 웃는 모습을 전시할 예정이라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구청 측은 공공성 측면에서 좀 더 내세울 것이 있어야 우리가 공간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상우가 우리의 전시회가 이런 공공성이 추가로 있어요 라고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학교 사진 동아리 누리집에 사진을 올리고 얻은 모금액이 있다라고 합니다. 얻을 수 있는 모금액이 있는데 이 모금액을 세모세모 어린이재단에 후원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구청 측에서 사진 전시회를 우리 구의 사업으로 소개 가능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세모세모 어린이재단이 공공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후원 사업을 하는 사진 전시회를 구청 장소가 대여해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은 구청의 사업도 홍보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사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되는 것은 상호가 가장 유리한 협상안과 구청이 가장 유리한 협상안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2분의 1로 나눈 협상안, 절충안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절충안보다는 조금 더 얻어야 이 협상을 할 의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까지는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주는데요. 답안 예시가 없이 다음에 등교 계약을 한 다음에 협상 분석을 하셔야 돼요.
답안 예시가 없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협상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우에게 가장 유리한 협상안과 구청에 가장 유리한 협상안을 한번 채워볼까요? 네, 이렇게 채우면 되겠죠. 상우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전시 공간을 사용하고 싶다. 이게 상우에게 가장 유리한 협상안이에요. 혹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실 수도 있냐면요. 선생님이 작성한 답안 외에도 일주일 내내 원하는 시간 언제든 전시 공간을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돼요. 뭐라고요? 원하는 시간 언제든 무슨 요일, 무슨 시간이든 전시 공간을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 구청 측에 가장 유리한 협상안은 전시 공간을 빌려주지 않으면 가장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하니까 구청 측에 가장 유리한 것은 빌려주지 않는 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2분의 1로 나눈 협상안은 무엇이 될까요? 네, 지금 선생님은 상무에게 가장 유리한 협상안을 4일간 대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틀간 전시 공간을 대여한다. 절반 나누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놓았는데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원하는 날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확히 2분의 1로 나눈 협상안은 일주일 중 3에서 4일을 사용할 수 있다와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상우의 1차 협상안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상우의 1차 협상안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전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걸 받아들였냐? 그렇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안을 제시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다음 주는 지역 주민 대상 강연회가 있어서 대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 주중 저녁 10시, 주말 토요일 6시까지, 일요일은 강당 운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일과 관련된 부분도 안내를 해줬어요. 그 다음 빌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었죠. 그래서 개인 및 단체당 형평성을 위해서 최대 2일까지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구청이 이미 안내를 해줍니다. 이렇게 1차 협상안들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우가 두 번째 안을 제안합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전시회를 해야 해서 평일 저녁 6시 이후 3시간씩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전시를 이틀을 하겠는데 전시하기에 2일은 너무 짧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상우는 무엇을 제안하고 있다? 요일을, 날짜, 전시할 수 있는 날짜를 2일이 아니라 조금만 더 늘려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구청이 아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는 강연회가 있어서 대여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전시할 경우에는 3일까지 강당 대여를 허가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사용 시간은 언제로 픽스하고 저녁 6시 이후 3시간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3일까지만 강당 대여를 할 수 있게 우리가 하루 더 줄게 라는 협상을 하게 된 거죠. 상호 입장에서도 지금 하루 더 얻은 셈이고 그리고 구청 입장에서도 상호가 일주일 내내 쓰지 않으니까 나름 대여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다음 주라고 하는 요소를 양보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최종 협상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협상안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6시에서 9시 동안 강당을 대여해 전시회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상호가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최종 협상안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이 최종 협상안은 어느 위치에서 도출이 된 걸까요?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D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D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구간 표시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추가 협상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추가 협상한 부분도 있어요. 상호가 뭐라고 했죠? 전시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구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택배 업체와
아파트 측에서 협상을 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다시 또 협상 분석 학습지를 작성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주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 아파트는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라는 지침에 따라 택배 업체들의 차량이 단지 내 지상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 주차장으로는 출입이 가능하지만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택배 차량과 맞지 않아 이곳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택배 기사님들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손수레를 이용해 고객의 물건을 배송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의 택배 업체들의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지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택배 업체들과 기사님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택배 차량이 단지 내 지상으로 출입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특히 평소 단지 내 지상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없어 안심하고 뛰놀던 아이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택배 기사님들께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량을 정차하여 물건을 하차하신 후 손수레를 이용하여 물건을 배송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여건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택배 기사님들께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안전운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 지상으로 택배 차량이 출입할 때 따르는 위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일반 외부 차량과 마찬가지로 택배 차량도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가 낮은 화물차를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높이가 낮은 화물차를 마련하려면 기존 택배 차량을 개조하기 위한 비용이 듭니다. 저희도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가 많아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높이가 낮은 화물차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상 단계라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비슷한 행복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단지 입구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여 택배 업체들이 이곳에 화물을 배송하고 주민들이 찾아가는 방식을 도입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무인 택배함이 설치된다면 아파트 단지 안으로 택배 차량이 출입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은 없겠네요. 무인 택배함이 설치되면 저희도 배송 시간이 단축되어 이익이고 아파트 단지 내 지상으로 택배 차량이 출입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도 없으니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좋은 방안일 듯합니다. 물론 무인 택배함 설치가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는데 아파트 관리비가 지출되는 만큼 저희가 많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무인 택배함 설치가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것의 설치 비용 중 일부를 택배업체들이 지불해 주시면 어떨까요? 글쎄요. 무인 택배함 설치가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아파트 소유물에 저희의 경비를 지불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비용뿐 아니라 설치할 공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공간 마련은 저희 아파트 입주민회에서 전담하는 만큼 설치 비용은 택배업체들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서로 이익을 위한 정당한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입주민회 측에서 무인 택배함을 설치할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저희 택배 업체들이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저희들도 무인 택배함이 설치되면 업무 효율이 증가하여 이익이니 그 부분은 저희가 아파트 입주민들께 제공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무인 택배함 설치에 서로 합의한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는 게 어떨까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고 택배업체들도 설치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테니까요. 좋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니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협상을 이어가도록 하죠.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영상을 한 번 보아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보거나 아니면 에듀위드에 업로드된 대본을 인쇄해두고 옆에 둔 상태로 학습지를 함께 채워나가 보도록 합시다. 첫째, 협상이 필요한 문제 상황은 뭐였나요? 네, 지하 주차장 높이가 택배 차량과 맞지 않아 사용이 불가하죠. 또 택배 차량이 지상으로 진입이 불가능해 택배 기사님들이 손수레로 택배 배송을 하는 상황입니다. 즉, 택배 연합에서는 택배 기사님들의 불편함을 가장 큰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무엇을 가장 큰 근거로 내세웠나요? 네, 입주민들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러면 각 측에서 가장 유리한 협상안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연합의 가장 유리한 협상안은 택배 차량을 지상으로 진입시키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입장은 택배 차량이 지상으로 진입 불가하다라고 하는 협상안입니다. 이것을 반으로 나누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부 기간 동안만 지상 진입을 허용하거나 예를 들어서 월, 수, 금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진입 가능한 지상 공간을 마련해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택배연합의 1차 협상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택배연합의 1차 협상안은 아파트 단지 내 안전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택배 기사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겠으니 단지 내 지상 출입을 허가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아파트 입주자의 1차 협상안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네, 아파트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일반 외부 차량과 마찬가지로 택배 차량도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가 낮은 화물차들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라는 거죠. 결국 지상으로는 진입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택배연합이 제안하는 2차 협상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협상안은 높이가 낮은 화물차를 마련하려면 기존 택배 차량을 개조하기 위한 비용이 든다. 차차 도입할 예정이긴 하다. 그러니까 아예 도입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차차 도입할 예정이지만 인근 아파트처럼 무인 택배함을 설치해 운영해달라라고 하는 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파트 측은 무인 택배함 설치가 택배 업체와 아파트 측 모두에게 이익인 것을 인정하지만 무인 택배함 설치 비용 중 일부를 택배 업체에서 부담해주는 것은 어떠냐? 라고 하는 것을 2차 협상안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비용 문제를 추가로 논의해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택배연합은 아파트 입주민의 측에서 무인 택배함을 설치할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저희 택배 업체들이 설치 비용 일부를 지불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아파트 입주자의 2차 협상안 이후에 나온 겁니다. 지금 순서가 약간 뒤바뀌었는데요. 아파트 입주자의 2차 협상안 추가 논의는 현실적으로 공간 마련을 아파트 입주민회에서 전담하는 만큼 설치 비용을 택배 업체들도 일부 부담해달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에 대해서 이제 택배연합 측이 아파트 입주민회 측에서 무인 택배함을 설치할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택배 업체들이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협상안은 어떻게 마련이 되었을까요? 네, 무인 택배함 설치 공간을 아파트 측에서 마련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택배 업체와 아파트가 비용을 반씩 부담하여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자라고 최종 협상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메모를 혹시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 부분은 뭐냐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추후 다시 논의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아파트 관리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메모를 하시려면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최종 협상안은 어디에서 결정이 나고 있나요? 자, 요 가운데 측면이 되겠죠. 이렇게 협상안의 가운데 측면 C, D, E, F 쪽에서 협상안이 마련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체크까지 해주시면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실까요? 이제 수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여러분들 과제 안내 사항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에서 작성한 학습지 2장,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작성한 학습지 1장, 총 3장을 반드시 에듀위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과제 제출함은 하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하나에 3장의 사진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번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학습지 작성에도 시간이 일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도록 합시다.